차직동 토박이가 읽어주는 롯데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차직동 해설 우피입니다. 네, 벌써 7월이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6월 동안 나름대로 괜찮은 성적을 냈어요. 6월 한 달 동안 월간 14승 11패를 기록을 했는데, 잃어버렸던 희망을 다시 찾은 한 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타선의 힘으로 이룬 성과이다, 이렇기 때문에 지속이 되는 성과이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야구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투수 노름인데, 우리 팀은 선발은 6월 달에 굉장히 다들 호투를 해준 덕분에 이런 성과가 나왔는데, 불펜의 약함은 사실 타선의 힘으로 좀 이겨낸 한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의 마지막 경기, 6월 30일 경기는 이러한 그 팀의 특성이 가장 여실히 드러났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선발과 타선은 나름대로 이제 자기의 몫을 한 편이지만은 결국 불펜이 자기의 몫을 못 해준다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좀 불운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불운이 많이 따르고 있어가지고 그런 경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6월 30일 키움 히어로즈전 경기를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구는 안 아파야지 이제 승리를 할 수가 있는데, 참 불운하게도 매주 한 명씩 아픈 데다가 초유의 감독님 자가격리까지 나타나면서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이 다시 찾아오게 되었어요. 수지현 선수가 허벅지 통증으로 엔트리에서 말소가 됐고, 서튼 감독이 코로나19 미접촉 축소자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7월 8일까지 자가격리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8경기 정도를 이제 서튼 감독이 없이 이제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7월 8일까지 8경기를 최현 수석 코치 겸 배터리 코치가 이제 감독 대행으로 시간이 만들어지게 됐고, 최현 코치가 88년생입니다. 그래서 KBO 역사상 최연소 감독 대행, 감독도 통틀어서 가장 최연소의 이런 감독의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의 좀 재미있는 요소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팀 전체로 굉장한 불운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7월 8일까지 큰 일 없이 잘 이제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첫날 경기, 그러니까 6월 29일 경기는 타선의 힘이 이제 굉장히 점수를 많이 내주면서 이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최현 감독 대행 얘기를 조금 하고 이제 6월 30일 경기로 넘어가 볼 텐데, 첫 경기는 승리를 거두었고, 이제 감독 데뷔 소감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 경기 전에는 별로 긴장이 안 된다고 거짓말을 했었는데, 그런데 경기 첫 투구가 나온 뒤에는 경기 운영에 대한 고민으로 긴장감이 확 느껴지기 시작을 했다면서, 벤치 코치 역할을 맡았을 때 서튼 감독이 한 경기를 1회에서 3회, 4회수 6회, 7회수 9회 등 3구간으로 나눠서 구상하라는 조언을 들었다. 무엇보다 감독 대행으로서 불펜 준비 및 운영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도 첫날은 잘 치렀고, 이제 경기 끝나고 경기 종료에 서튼 감독님과 경기 종료에 통화로 경기 리뷰와 함께 대화를 나눴고, 오늘 아침에 부모님과도 통화를 했는데 시차가 달라도 경기를 지켜보셨더라. 어머니는 항상 롯데 파이팅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부산 사투리로 단디하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고, 승리 기념구는 경기 마지막에 지시환이 가진 것을 봤는데 받고 싶었는데 중간에 누가 가져간 것 같다. 그런데 누가 가져간지 모르겠다고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이 감독 대행 체제가 서튼 감독이 라인업은 짜서 전달을 해준다고 하고요. 이제 경기 운영적인 부분은 개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최영 감독 대행이 자기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쉽지 않겠지만 또 하나의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하나의 이벤트로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최영 감독 대행은 잘들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계 미국인이고요. 이제 2세입니다. 교포 2세라고 볼 수 있겠고, 부모님은 두 분 다 이제 한국에서 이제 태어나고 이제 자란 분들인데, 이제 아버지가 입양을 가게 되면서 미국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최영 감독 대행은 나고 자라고, 그렇게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게 이제 필승조가 없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좀 세부적인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은 타선의 힘으로 6월을 좀 잘 이끌어 나갔습니다만은, 6월의 평균 자책점, 불펜의 평균 자책이 6.02로 NC 6.64, 두산 6.06에 이어서 세 번째로 좋지 않습니다. 6점제인데 세 번째로 좋지 않다는 건 참,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힘든 그런 불펜 상황을 보이고 있고, 최준용 선수, 김대엽,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필승조로 구상했던 박진영, 구승민, 난조에 최준용, 김대우가 뒤를 채웠는데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사실상 필승조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런 줄부상에 사실 도리가 없습니다. 도리가 없는데, 이날 경기에서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다시 김진욱 선수가 조금 이제 좀 핵심적인 역할 맡고 있고, 구승민 선수가 좀 회복이 되면서 필승조 역할을 다시 맡고 있는데, 하지만 구승민 선수의 평균 자책은 아직 7.11입니다. 굉장히 좋지 않고, 백약이 무효합니다.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이게 개선이 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사실 저는 없다고 보고,
최준용 선수나 김대호 선수가 복귀를 뭐 하기는 하겠지만 이러나 저러나 올 시즌 내내 불펜으로 좀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성적이 뭐 굉장히 좋게 나거나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잘해야 진짜 5위, 6위 최대가 그것도 진짜 모든 긍정적인 상향이 되었을 때 그 정도 성적이 나오는 거지, 그 이상은 솔직히 기대하기가 좀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를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시즌을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제 이어서 6월 30일 경기를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선발 라인업은 1번 유격수 마차도, 2번 우익수 손아섭, 3번 좌익수 전준우, 4번 1루수 정훈, 5번 2루수 안치용, 6번 지명타자 이대호, 7번 사무수 안동희, 8번 포수 정복은, 9번 중교수 김지호 선수였고, 선발 투수는 스트레일리 선수였습니다. 그 지난 등판에서 스트레일리 선수가 정복은 선수하고 합을 맞춰서 되게 좋은 결과가 있었고, 실제로 작년 시즌에도 정복은 선수가 거의 전담 포수같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 스트레일리 정복은 배터리를 맞춰본 것 같고요. 이 조합은 뭐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조합은 계속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키움 히어로즈는 1번 이루수 성건창, 2번 유격수 김혜성, 3번 중견수 이정우, 4번 지명타자 박동원, 5번 우익수 이용규, 6번 1루수 박병호, 7번 좌익수 변상건, 8번 3루수 전병우, 9번 포수 이지영 선수였고, 선발 투수는 안우진 선수였습니다. 양팀 모두 다 그 전통의 4번 타자인 이대호 박병호 선수가 6번 타자로 이제 출전을 했고, 재미있는 것이 이용규 선수가 5번으로 나왔다?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두 팀 다 라인업에 대한 그런 전통적인 편견 같은 건 없는 기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날 경기 일단 1회 초에 굉장히 그 이대호 선수 말홈런이 나오면서 큰 점수를 만들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 말홈런도 그 3번 전준우 선수 유격수 땅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찬스가 이어지면서 만들어지게 됐고, 하지만 이 팀은 1회 초에 1회 대량 득점을 하면은 굉장히 좋기도 한데 좀 쎄한 게 더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좀처럼 추가 득점 못해요. 1회 큰 점수를 내고 그냥 뒤에 한 5회까지 그냥 물 가듯이 갑니다. 예, 이상한 병이 있는데, 이날도 5회까지는 이제 이 뒤에 스트레일리 선수, 안우진 선수 둘 다 호투를 하면서 잔잔하게 경기가 진행이 돼요. 5회까지는 4대1로 잔잔하게 진행이 되는데, 6회 말에 스트레일리 선수가 난조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 얻어맞으면서 4대2로 추격을 당하고 무사 만루 위기에서 오윤택 선수가 등판을 합니다. 그래서 박병호 선수를 좌익수 플라이로 잡아내면서 4대3. 그 다음에 변상건 선수가 이 1-4-1루 상황에서 좌익수 앞에 빗맞은 안타가 나오면 4대4로 이제 동점이 만들어지는데, 이 타구가 사실은 잡기가 어려운 타구긴 했는데 좌익수가 전준우 선수예요. 근데 항상 말하자면 이제 수비 능력이 좋지 않은 선수고 타구 판단을 굉장히 잘 못하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 이 타구도 뭐랄까 사실 못 잡을 타구인 건 맞는데, 뭐랄까 조금만 타구가 이제 좀 뒤쪽으로 오는 타구였으면은 수비 능력이 좋은 선수면 과감하게 대시를 해가지고 좀 캐치를 시도할 수도 있는 타구인데, 전준우 선수는 안전하게 뒤로 물러나서 수비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제 본인의 수비 능력이 좋지 않고 안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좌익수 전준우 기용의 일종의 세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것을 타격으로 상쇄를 한 올 시즌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수비적인 측면에서 세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게 뭐 전준우 선수가 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어진 1-4, 2-3루 위기에서 이인복 선수가 등판을 했는데, 송현 선수를 보이넷으로 2-3 완루로 만들어줬지만은 이지영 2루수 직선타, 서건창 유격수 땅볼로 굉장히 잘 막아냈어요. 4대4로 그렇게 1-4 1-2로 위기를 이제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후속 위기를 굉장히 잘 막아냈고, 이인복 선수를 등판시킬 때는 아마 투심이 굉장히 위력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땅볼을 유도하기를 바라면서 승전을 시켰을 텐데, 본인한테 그 맡은 임무를 굉장히 잘 수행해냈던 이인복 선수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8회 초에 역전을 하게 됩니다. 8회 초에 수수 김태현 선수가 등판을 하고, 선두 타자 손아섭 선수가 보이넷 출루를 하고요. 그리고 전준우 선수가 좌중간 때린 2루타로 5대4로 역전을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 이어지는 무사 2루에서 한 점을 더 도망가지 못한 게 결국 이날 이제 역전을 당하게 되는 배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번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경기 후반이고 한 점이 더 필요한 상황이 맞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후속 타자가 정훈, 안치홍, 이대호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정훈 선수가 번트를 대야 되는 상황이라는 뜻인데, 사실 정훈 선수가 번트에 그렇게 능한 선수는 아니거든요. 아니기도 하고, 그 타격감이 굉장히 좋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번트를 안 된 거에 대해서 뭔가 못했다고 비판을 할 수 있는 상황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벤치의 판단이. 네, 번트를 안 된 거는 선택의 문제지 비판을 받을 일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아쉽긴 합니다만은
번트를 되면 1사 3루의 안치홍 선수 타석인데 일단은 번트가 성공한다는 보장 자체도 없기도 해서 이거는 저는 뭐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8회 말에 이제 구승민 선수가 등판을 하는데 여기에서 박병호 선수를 본인의 출루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히어로즈는 다른 선택을 하지요. 1사 1루 상황에서 김희집 선수가 번트를 대면서 1사 2루 상황이 되고 송유현 선수가 중전 안타를 치면서 1사 1, 3루 위기 이 상황에서 이재영 선수가 기가 막힌 컨택으로 안타를 만들어내요. 떨어지는 포크볼을 거의 그 골프 스윙 하듯이 올려 쳐가지고 우익수업 안타를 만들어내는데 이재영 선수가 이런 컨택이 굉장히 능합니다. 그 거의 맞추기 힘든 코스의 공을 굉장히 배트 컨트롤을 잘해가지고 안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 이런 것이 또 안타가 만들어졌고 5대5 동점에서 1사 1, 2루 상황이 되었고 2사 1, 2루 상황에서 김민성 선수가 유격수 옆에 빠져나간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5대6으로 역전을 당하게 됩니다. 홈에서 좀 그래도 좀 뱅뱅타임 같이 가긴 갔습니다만은 주자가 좀 더 먼저 들어갔고요. 한 발 정도 주자가 좀 빨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아쉽게 들어갔고 9회 초에 조상우 선수가 등판을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이 나와요. 선두 한동희 선수의 우익수 쪽에 큰 타구가 그 유익수 방준태 선수가 포구 실수를 하면서 무사 2루의 찬스가 만들어지고 사실은 이 한 점 차 상황에서 선두 타자의 타구를 외야수가 실책을 해서 2루까지 진루를 했다. 요거는 굉장한 찬스거든요. 보통은 이게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아쉬운 게 대타 나승엽 선수가 삼진을 당합니다. 여기서는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여기서는 번트를 되는 게 좀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일단 타순 자체가 8번, 9번, 1번으로 이제 이어진 타순인데 8회 상황하고 9회 상황도 분명히 다르고 투수가 다르잖아요. 투수가 앞에 8회 상황에서는 조상우 선수가 아니었죠. 조상우 선수가 아니고 김태훈 선수였고 물론 김태훈 선수도 좋은 투수긴 합니다만은 조상우 선수의 이 삼진 능력을 생각해보면은 여기서는 번들이 되는 게 맞아요. 1사 3루를 갖다 놓고 어떻게든 갖다 맞추는 작전으로 이제 9번 타순에서 해가지고 뭐 스퀴즈를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흰내런을 거의 등 아무튼 짜내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조성우 선수의 삼진 능력을 고려해봤을 때는 근데 여기서 나승기 선수가 이제 강공을 했고 삼진 아웃을 당하면서 여기서 이미 사실은 그 추격할 만한 힘을 잃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대타 최민수 선수가 나왔습니다만 2루수 땅볼로 2사 3루가 되었고 마차도 선수가 삼진아웃을 당하면서 5대6으로 경기가 종료가 되게 되는데 요것은 좀 아쉽습니다. 사실 다른 거는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거든요. 투수 운영도 가지고 있는 자원에선 최선의 선택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잘 막아냈어요. 잘 막아냈는데 구승민 선수가 얻어맞은 건 사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사실 이 상황에서 누가 나올 수 있느냐? 없어요.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보지만 아쉬운 거는 9회 초 무사 2루에서 번트를 안 낸 것 정도가 좀 아쉬운 그런 경기가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6월 30일 경기를 얘기를 했고 사실 이런 패턴의 경기들이 적지 않게 나왔었고 올 시즌 내내 좀 반복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불펜이 약하고 그것이 당장에 보완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뭐 트레이드 얘기가 뭐 흘러나오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팀이 올해 뭐 트레이드 한다고 뭐 굉장히 갑자기 강팀이 되거나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있는 자원 내에서 조금씩 이런 경험을 줘가면서 육성을 해야 되는 게 맞지 갑자기 지금 우리가 즉시 전력을 보완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인내하면서 보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7월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타선 확실히 야수진에서는 굉장히 그 선수들도 많아지고 또 매 경기에 이렇게 조금 휴식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생긴 거는 명확해서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그래서 올 시즌 이렇게 야수진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재미 그런 것을 크게 보면서 보면 그래도 재미있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6월 한 달은 다들 굉장히 재미있게 야구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정도의 뭐 좀 이해되는 경기 운영과 함께 커나가는 모습만 보여주면 충분히 재미있게 좀 볼 수 있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사육동 야구 해설 우피였고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